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단과 전선, 날씨 변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끝까지 가서는 뭘 할 거냐면, 어, 일기도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이 일기예보까지, 일기도를 보고 일기예보까지 할 수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날씨 변화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하고 노트를 한 번에 다 나갈 거거든요. 빨리 하도록 해볼게요. 자, 핵심 개념에 기단이 있는데요. 기단이라는 것은 기체의 단체, 뭐 이런 거겠죠. 기체가 덩어리져서 비슷한 성질을 낼 때 이때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의 성질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공기 안에 뭔 성질이 있겠어요, 그죠? 공기의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는 기온과 습도가 비슷하다. 그거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기단의 개념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오늘 유독 더 안 좋은 것은 지금이 아침 6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가기 볼게요. 애니메이션에서 야, 사막이다.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네. 라고 했을 때 사막과 바다에 있는 공기의 성질에는 자, 물어볼 때 공기의 성질을 물어보면요. 이거는 기온이 어떠냐? 습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여기서 보여주는 사막은 어, 따뜻한 곳에 있는 사막 같은 느낌이 들죠. 사하라 사막 같은. 근데 모든 사막의 기온이 높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뭐 남극 한복판에 있는 것도 원래 사막을 정의할 때는 강수량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남극도 사막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고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에 보이는 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라고 친다면 이 공기의 성질은 일단 기온은 높으나 건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와이 옆에 있는 뭐 태평양에 있는 바다다. 그러면 여기는 네, 기온이 높고 고온, 다습 많이 축축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막에 머물러 있는 공기는 습도가 낮을 것이고 바다에 머물러 있는 공기는 수증기가 공급되어서 습도가 높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선생님이 가정한 거는 사하라 사막이고 태평양 저쪽 그 적도 쪽에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고온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사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을 때는 건조하다, 습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기단이라는 것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얘가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고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기단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기단은 이제 근데 오래 머물러 있지만 이 기단 자체가 더 열을 받거나 또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기도 뭐 기상 예보를 들을 때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라고 했을 때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날씨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인데요. 이 부분은 노트에다가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노트가 없는 사람은 교과서에다가 필기하세요. 자, 모든 별로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의 특징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뭐 모둠을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나라 사계절 날씨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자, 봄의 특징. 자, 봄은 전반적으로 온난하다고 하지만 글쎄요. 추위가 가끔 오죠. 그 다음에 건조하고 그래서 산불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겨울 동안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건조한 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중국 쪽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로 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거든요. 이게 배경바람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는
아주 큰 고기압, 저기압 말고요. 이렇게 파동에 의해서 작은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애들을 이동성 고기압 혹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해요. 잘 움직여서 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날씨가 안 좋을 거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날씨가 좀 맑아지겠죠. 그래서 봄철 날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 변화가 심하다. 그 다음에 꽃샘추위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 꽃샘추위는 사실 꽃 피는 걸 샘는다 이런 뜻인데, 시베리아 고기압이 아직,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아직 소멸하지 않으니까 걔네가 다시 영향을 좀 확장해 올 때, 봄이 되었지만 다시 추위가 몰려올 때가 있죠. 자, 그리고 여름이 됐다. 여름이 됐을 때는 남동 계절풍이 불죠. 이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은 이쪽 아래쪽에서 오는 거니까 얘는 무덥고 고온 다습한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고, 마늘 다짜 쓰실 줄 알죠? 그 다음에 밤에도, 그러니까 냉각이 안 돼서 밤에도 더워요. 그래서 열대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낮에 한쪽이 엄청 더워지면은 정란운이 발생해서 마치 태국이나 이런 데 간 것처럼 정란운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오후에 국지성으로, 그러니까 작은 지역에서 잠깐 지나가는 비 있죠.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물론 초가을까지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발생이 빈번합니다. 가을에는 아까 말했지만 태풍이 계속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9월달까지. 그 다음에 선선하고 건조하고 대체로 날씨가 좋죠. 근데 날씨가 좋지만 이때에도 어느 날은 날씨가 좋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그래도 여름보다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요, 북서계절풍이 불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 북서계절풍이 불고 기온은 낮고 건조하다. 산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4만 4온이었지만 지금은 기후변화로 잘 맞지는 않습니다. 4만 4온은 그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는 게 3일, 그 다음에 축소되는 게 4일, 이래서 확장할 때 추웠다가 축소될 때 따뜻해졌다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교과서 2개 다 낼 거니까 혹은 노트에다가 정리하십시오. 넘어갈게요. 자, 계절에 따라 날씨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그럼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자, 교과서 그림에 이렇게 4개가 나타나 있죠. 자, 겨울에 보면은 고위도 대륙에서 발생해서 기온이 낮고 건조하다. 자, 고위도라는 말은 여러분 지구를 이렇게 그리면요, 여기가 적도죠. 여기가 극이고 여기가 또 극이죠. 북극. 뭐 이렇게 그렸을 때는 남극인데, 우리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위도는 이렇게 가로선을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원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나타낼 때 이게 90도잖아요. 그러면 요쯤 같다. 그럼 이 위치에 있는, 표면에 있는 이 위치는 45도다.
위도 45도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북극은 몇 도예요? 네, 90도. 그러면 적도는 여기서부터 안 올라갔으니까 적도는 위도 0도겠죠. 근데 아래쪽으로도 90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90도 S, 여기는 90도 N, 노스, 사우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세로선도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위도가 45도지만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경도가 되겠죠. 이 경도에 따라서는 해가 여기 해가 있으면 얘가 자전을 하면서 해를 받는 시간이 달라지니까 경도는 시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위도는 근데 이제 그 태양빛을 받는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보통 그 지역의 기후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도가 중요한데 대략 북극 쪽으로 올라갔을 때 값이 커지기 때문에 고위도 지방이다라고 하면 한랭, 그 다음에 저위도 지방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고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고위도 대륙, 자, 그러니까 고위도 대륙이라는 것은 시베리아 대륙을,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시베리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베리아에서 오는 거는 건조하겠죠. 그리고 춥겠죠. 위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위도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건 한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위도라고 얘기하면요. 저위도 해양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저위도는 고온이다 라고 머릿속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시베리아 기단이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딱 바로 알 수 있죠. 한랭, 건조하다. 그런데 얘도 쉬워요. 그죠? 고온, 다습하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으로 양쯔강 기단이 있는데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요. 양쯔강 기단 하면 왠지 강이잖아요. 그리고 양쯔강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왠지 습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이건 대륙이죠. 그래서 여기는 강 정도 가지고 그 강은 굉장히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 정도 가지고 습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쯔강 근처다인 건지 양쯔강 기단이 뭐 다습하다 이렇게 볼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조하고요. 근데 약간 위도가 낮죠. 그래서 저위도기 때문에 온난하다. 그래서 온난 건조한 세력이 양쯔강 기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호츠크의 기단은 요 위로 이쪽으로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이 그 오호츠크해라는 곳에서 오는, 그러니까 러시아 쪽 이렇게 올라가서 알래스카랑 연결되는 이쪽 지역에서 오는 거는 당연히 한랭하겠죠. 그죠? 한랭하고 근데 바다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습윤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사실 얘네 둘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대한 영향, 완전히 계절이 바뀌는 거를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시베리아 고기압이랑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북태평양 기단. 그럼 얘가 영향을 주면 겨울, 얘가 영향을 주면은 여름. 근데 이제 요 애가 얘가 올라올 때쯤에 얘도 여기에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버티고 있는데 얘도 올라오니까 이 둘이 약간 세력 싸움을 해요. 그러면 이 세력 다툼을 할 때 여기에 얘는 물러갔고 얘도 별 영향을 못 미칠 때 얘네 둘이 여기서 세력 다툼을 하거든요. 한반도를 걸쳐서. 그러면 얘가 내려올 때 얘도 습윤. 근데 성질은 얘가 한랭이니까 이렇게 습윤한 애하고 근데 그렇지만 따뜻하고 습윤한 애랑 차갑고 습윤한 애가 두 개 만나면요. 둘이가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세력 다툼을 해요. 그럼 세력 다툼을 할 때 여기는 습윤한 애들끼리 만나서 전선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선을 장마 전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장마전선의 세력이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이 확 확장된다. 그러면은 장마전선이 북상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힘을 쓴다. 그러면 장마전선이 남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마전선이 많이 남하하면 뭐 제주도 이쪽 지역, 남해안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장마전선이 좀 더 북상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봄하고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미칠 때에는 여기에 크고 작은 파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동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저기압이 생겨서 날씨가 변덕스럽다. 이렇게 정도를 책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인데요. 노트 39페이지로 갈게요. 노트 39페이지 1번에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한랭건조, 겨울,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 한랭다습, 초여름, 동해안에 저온현상이 일어나고 장마전선을 만든다.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하고 봄, 가을에 이동성 고저기압. 날씨가 변덕스럽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주고요. 온난다습 혹은 고온다습하고 여름에 폭염이나 열대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노트 39페이지의 표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교과서죠.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대규모의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고요. 기단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고기압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건 북태평양 기단,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건 시베리아 기단. 자, 책에다가 적으시고요.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즘 뭐 일본하고 이렇게 있는 여기에서 기단이 발생할 거냐. 근데 기단이 발생하기 어려운 게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서는 해륙풍이 계속 불죠. 그래서 이 공기가 계속 뒤섞이잖아요. 그래서 기단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기단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공기 이동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의 이동이 자주 일어나므로 기단이 발생하기 어렵다. 요것만 책에다가 적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교과서가 끝이 났고요. 이제 노트 잠깐만 볼게요. 자, 노트에는 기단의 넓은 범위에 걸쳐서 기온과 습도 등이 비슷한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이고 기단이 발생하는 것은 공기가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 넓은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아까 이제 책에 정리하셨으면 노트에 안 해도 되고요. 정리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단과 날씨에도 아까 이거 책에다가는 안 적었으니까 책 할 때 노트에 적으라고 했죠. 네, 노트 필기하시고요. 여기는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 여기는 온난. 여기는 북태평양. 고온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정도로 노트 필기 해놓으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자, 확인 문제에 기단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 습도가 높죠. 저위도에서 발생한 거 아까 얘기했죠. 저위도는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적도가 0도, 여기가 90도. 우리는 중위도 지방이죠. 저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기온이 높다. 기온과 습도 등이 비슷한 대규모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죠. 세력이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주변 지역의 날씨, 이게 아까 말했던 사만사온. 그리고 뭐 여름에도 어떤 날은 열대야가 있고 어떤 날은 열대야가 없죠. 그럴 때가 세력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얘기죠. 그리고 장마전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도 그 기단들의 성질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죠. 그림은 우리나라의 부근의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는 시베리아, 여기는 오호츠크해, 여기는 양쯔강, 여기는 북태평양.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D죠. 그래서 고온 다습하다. 혹은 이 문제가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B와 D는 장마전선. 봄철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황사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한파, 추위 뭐 이런 정도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뭐 T는 열대야, 폭염. 그래서 보통 이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한여름이 되죠. 그죠? 한여름에는 태풍이 발생한다. 자, 근데 뭐 여러분이 태풍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구는 요 밑에다가 조금 적어 놓을게요. 지구는 봐봐요. 여기가 저위도 지방이 덥죠. 그죠? 여기가 보일러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열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상승 기류가 있다가 얘가 이렇게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동하겠죠. 근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까지는 못 가고요. 얘가 중간에 가다가 다시 하강하게 돼요. 근데 이 하강하게 되는 지역이 중위도 지방에서 하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은 저기야.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공기가 하강하면 여기는 고기압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냐면 여기 그 완전 고위도 지방에도 차갑기 때문에 공기가 냉각해서 가라앉거든요. 그럼 이 공기가 냉각해서 가라앉은 건 결국 밑으로 내려가겠죠. 여기서 여기 고기압 지역에서 내려앉은 것도 이렇게 가서요. 선생님이 이제 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0도, 여기가 한 30도, 60도, 여기가 90도 지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 그 다음에 여기는 60도 지역은 양쪽에서 이동해온 공기가 어쩔 수 없이 위로 밀려 올라가야 되겠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상승 기류가 있으면 여긴 저기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공기도 이렇게 돌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이 생기겠죠. 여기 밑에서도 네, 이런 일이 생겨요. 아이고, 화살표 잘못 그렸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온 건 이렇게 가고. 잠깐만요. 이 밑에 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너무 성의 없이 그렸다. 자, 여기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그리면 여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간 건 옆으로 이동하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려간 건 이렇게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간 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에서는 차가워서 내려와서 이것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두 개가 만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자 내려가니까 요 지역이 요 밑에서 생각할 땐 여기는 고기압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곳이니까 저기압이 되는 거고요. 여긴 다시 내려가는 곳이니까 고기압이 되고요. 여기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압은 상승기류니까 비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곳에 열대에 밀림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곳이 여기에요. 그리고 요 30도 근처 있죠. 30도 근처는 언제나 고기압이죠. 그죠? 그래서 고기압이면 건조하겠죠. 비가 잘 안 오겠죠. 그래서 전 지구적인 사막, 사하라 사막 같은 거 그리고 이 60도 부근에서는 또 저기압이니까 비가 많이 오겠죠. 저기압에 발생해서 여기가 한대 저기압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추운 곳이니까 60도면 그 다음에 이거는 네, 극고기압 이 발생해서 극에서도 이제 여기 남극 대륙 이런 곳 있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눈도 많이 올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가 고기압이기 때문에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우량이 극도로 적은 극사막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왜 적도 지방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냐? 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이제 이 흐름들 있죠. 이렇게 대류가 만들어지는 이 흐름들은 결국 지구가 지구에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열의 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열의 이동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론 여기 지금은 우리가 공기만 배우고 있지만 그 해류에 의해서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일러실에서 돌고 있는 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러실에서 이 뜨거운 보일러실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을 이동하여 지구의 열 평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죠? 여기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햇빛이 땅바닥으로 들어오니까 거의 해가 안 비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갑고 더운 것을 이제 계속 해소시켜줘서 안 그러면 여기가 계속 추워지고 안 그러면 여기가 계속 더워지겠죠. 그래서 지구 전체의 그 온도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충분히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발생해서 충분히 이 온도 차이가 줄여지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급한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뭐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야 급행열차 하나 보내자. 열을 던져. 그래서 여기서 급행열차를 던져요. 위로. 아 안되겠네. 여기 너무 덥네.
던져줘요. 이 던져주는 흐름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태풍이다. 태풍은 결국 그 구름 덩어리잖아요.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땅으로부터 이제 증발이 일어나야 되고, 증발이 일어난다는 거는 땅이든 물이든 증발이 일어난다는 거는 열을 주변으로부터 흡수해서 수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증기가 위에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구름 덩어리는 사실은 여기 있는 열을 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 이 구름 덩어리가 미친 듯이 이렇게, 왜 그 태풍 거 보면은 이런 구름 덩어리잖아요. 이 구름 덩어리가 여기 밑에서 이쪽으로 올라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해가지고 부족한 열 이동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기상재해지만, 태풍은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지구적으로 계속해서 추워지거나 계속해서 더워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온도 평형을 위한 그런 극약 처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저위도와 고위도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진다. 그러면 태풍의 발생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면은 저위도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태풍이 열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구름이 더 크게 생기거든요. 구름이 더 크게 생기는 건 태풍의 위력은 결국, 태풍의 위력은 구름의 크기예요. 그래서 구름이 크게 생기면 태풍도 엄청 세져요. 그래서 피해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태풍이 발생하는 횟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살기 어려운 그런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노트에는 여기까지 필기를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전지구적인 그런 기후변화나 기후나 이런 것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수행평가 하기 전에 열심히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